자, 일단 공식은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일단 우리가 평년수학량 산출 공식은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간다?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a 값을 구한데 먼저 2016년 걸 비교해 볼게요. 자, 2016년도.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개 그냥 다 써버려. 그렇게 써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우리 업무 방법서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자, 평년 수학량이 800이에요. 자, 여기가 평년. 그리고 자, 우리가 뭐에?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 구한 수학량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년 수학량이 거기가 800이니까 PL이 20%예요. 그러면 결론은 몇 프로예요? 80% 오겠죠. 88에 64. 결론은 얘는 640kg겠죠. 20%니까. 자, 그러면 평년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보다 뭡니까? 얘는 지금 누가 큰 거예요? 평년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가 650 나왔대? 아무튼요. 자, 평년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 맞아. 자, 여기 가보시면, 그러면, 자, 평년이 얘보다 크잖아요. 컸을 때는 우리 업무 방법에 뭘 쓰라고요? S라고 했잖아. S라고 했잖아. 지금 공식이 거기에.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년이 조사보다 큽니다. 뭘 써라? 조사 쓰라. 우리 여기하고 똑같다고, 여기. 지금 이 공식이에요, 이거. 평년이 조사보다 큽니다. 뭘 써라? 조사 써라. 그래서 우리 거의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0kg 인정. 그 다음에, 자, 2017년도.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평년이 1200, 여기 미가입이네요. 자, 미가입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2018년 거 봅니다. 2018년에 평년이 1300이에요. 평년이 1300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니까, 그럼 우리는 결론은 수학이 40% 들어온 거죠. 1만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1300 곱하기 0.4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0.4를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20. 얘가 520이 나와. 520.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산출한, 즉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로 산출한 이 520kg은 결론은 조사 수학량은 평년 수학량의 50%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집의 조사 과거 수학량을 뭘로 써라? 평년 수학량의 50% 써라 그 말이라고요. 이때는. 그러면 결론은 1300에 50% 써줘야지. 얼마? 650 써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를 우리 집의 조사 수학량은 520kg라고. 근데 우리 집의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의 50%보다 적을 때는 평년 수학량의 50% 적용해서 얼마 써라? 650kg 써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거기 두 번째 줄을 해당되는 거예요. 즉 우리 업무 방법서 두 번째. 평년 수학량 곱하기 50%가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보다 컸을 때는 뭘 써줘라? 평년의 50% 써줘라 그 말이라고. 그 다음 몇 년도? 2019년도 거. 자, 무사고예요. 무사고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에 120% 써줍니다. 그래서 표준이 900이고요. 평년이 1000이에요. 자, 큰 값이 1000이네요. 즉 1000kg에 120%예요. 개정이 안 됐습니다. 1.2. 자, 개정된 것들은 110%지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0%.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00. 자, 그 다음 2020년도 봐봅니다. 2020년도는 자, 평년이 1200. 그리고 자, 10%니까 그럼 수학은 90% 된 거죠. 그래서 평년 수학량 곱하기 90%. 즉 1200 곱하기 90%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080kg 나옵니다. 그럼 자, 평년이 조사보다 컸을 때는 우리는 뭘 인정해주라? 1080kg 써줘라. 자, 이때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저값 한 개를 버린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거 640을 하나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시면 A는 650 플러스 1200 플러스 1080은 3으로 나누죠. 옛날 방식.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왔다? 976kg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저는 거기에 그 공식, 즉 평년 수확량이 조사보다 컸을 때는 조사를 써라. 평년의 50%가 조사보다 컸을 때는 평년의 50% 써라. 평년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평년 써라. 저는 이제 그 공식대로 풀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어떠라고요? 밤, 호두, 대추, 감귤 어떻게 하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중간값 쓰라고. 뭐 얼른 여기다 그냥 그 방식대로 이대로 여기다 넣어봐. 저기요. 자, 평년, 조사. 그 다음에 평년의 50%. 그럼 이거 그대로 하면 다시 2016 넣고 해봐요. 그대로 하려면. 자, 평년이 800이에요. 자, 조사라는 것은 여기서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조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럼 방금 했던 거.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640. 자, 평년의 50%는 400. 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뭘 쓰자? 가운데 값 쓰자. 640kg 쓰자. 그 다음에 2018년도 그대로 해봅니다. 평년이 1300이에요. 그리고 자 2018년 자 60%니까 40%. 방금 자 여기 평년에 40%. 평년 곱하기 피해율 60%니까 40% 구한 값이 얼마예요? 520 나왔죠? 저기 여기 평년에 50%. 여기가 조사 수확량이 520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평년의 50%는 650.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뭐 해라? 중간값 쓰자. 650 쓰자. 자, 여기는 둘 다 무사고였나? 여기는 무사고니까 그대로 1200 오고. 자, 그 다음 여기 해볼까요? 자, 평년이 1200이야. 평년이 1200. 그 다음 조사는 우리가 피해율이 10%니까 90%겠잖아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90%가 1080. 그 다음에 자, 평년의 50% 600. 어떻게 해라? 가운데 값 1080. 그러면 결론을 봐보세요. 답 똑같이 나왔잖아. 이 공식만 외우시고 여러분이 빨리 산출하는 방식은 틀리지 않고 산출하는 방식이 가운데 값 써버리면 이것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누구누구? 밤, 대추, 감귤, 호두는 이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자, A 값은 그래서 여기서 최저값 한 개 버리니까 640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는 650 더하기 1200 더하기 1080 나누기 3. 자, 기존 방식 최저가 한 개 버렸기 때문에 976kg. 자, B 값은 표준 수확량 그대로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100 나왔죠. 그 다음에 C 가입한해 2021년도 1000 표준. 그 다음 보험 가입했어. 보험 몇 년 가입했어요? 4년. 자, 그대로 갖다 저 공식에 넣습니다. 976 더하기 B값이 1100 마이너스 976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자 B값이 1100분의 C값이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왔냐면은 909kg. 이렇게. 그래서 감귤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실 것은 조사 수확량이라는 대신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란 말만 썼더라. 왜?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손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피해율을 산출하더라. 그 피해율을 갖다가 쓰더라. 이렇게 개념. 근데 결론은 우리가 그럼 30% 피해 봤으면 우리 집의 수확량은 70% 우리 집의 수확량이구나. 이렇게 착안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가입 수확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자 가입 과중 봐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하며 자 중과 동그라미 우리가 중과 뭐 상, 중,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중과로 해서 가입 과중을 결정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가보시면 자 참달의 품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 자, 참달에는요, 보험을 가입을 먼저 봐보시면, 일단 참달에 우리가 나무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에 봐오시면 참다리 품목이 있는데 우리 참다리 먼저요. 제일 하단 105페이지에 봐봐요. 제5페이지.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험 기간 한번 봐봅니다. 이런 참다리는 과실, 즉 참다리 과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참다리 위에 설치된 우리 대추 포도에 있는 뭐예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보험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다리에 나무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일단 세 가지가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자, 이때 참다리 과실의 보험 기간은 다른 품목하고는 좀 틀려요. 나무도 틀리고요. 우리가 참다리는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다 언제 했어요? 전년도에 즉 11월 달에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도 4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참다리는 언제 하냐면 우리가 6월 달, 7월 달에 해요. 참다리는. 그러면 이미 올해 거 참다리 있잖아요. 올해 거 참다리. 이제 우리 참다리 지금 꽃이 피고 수정이 되었고 참다리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올해 거 참다리는 언제 가입을 해놨냐면 2020년 작년에 2020년도에 언제 해놨냐면 우리가 6월이나 7월 달에 이미 보험 다 가입해놨어. 보통 11월 달에 가입하는데 참다리는 이때부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통칙에서 영어 정리해서 꽃눈이라든가 꽃눈 분화 또는 꽃눈 분화기를 우리 이미 배웠어요. 꽃눈이라는 꽃의 눈이잖아요. 그리고 꽃눈 분화라는 것은 영양 조건, 일기, 기온, 기간 등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기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꽃눈 분화라고 했어. 그리고 그런 꽃눈 분화가 50% 이상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꽃눈 분화기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 식물에 꽃눈이 주로 다 언제 생기냐면 뭐 참다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다른 것들도 다 꽃눈은 언제 생기냐면 6월 7월 달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 나무 속에가 생겨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발화가 되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품목들은 이 꽃눈부터 보장을 안 해줘. 다른 품목들은. 근데 이 참다리는 굉장히 특이한 품목이어가지고요. 이 꽃눈부터 보장을 해주는 거야. 꽃눈부터. 그래서 보험을 6월 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꽃눈 분화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방금 감귤에서는 발화기라는 표현 썼잖아요. 얘는 꽃눈 분화기라고 그래. 이때 6월 달. 그래서 2020년 6월 7월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참다리는 언제 거죠? 참다리를 보험 목적물로 한다고요? 내년 거. 그러니까 올해 거. 2021년도. 즉 2021년도에 우리는 참다리를 언제 수확하냐면 11월 달에 수확한단 말이에요. 참다리는. 11월 달에. 그래서 참다리의 보장 종료는 수확 종료 시점은 당연히 이듬해겠잖아요. 얘는. 이듬해. 다음 연도. 그러겠죠. 다음 연도 11월 30일이에요. 11월 30일. 그럼 보험 기간이 보통 다른 기간은 최고 길어봤자 1년인데 얘는 약 18개월 정도 가입을 하는 거야. 이 참다리는 보험 기간이. 그러겠죠? 근데 꽃눈부터 보호장 해주기 때문에 그래. 즉 우리가 만약에 7월이나 8월 달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강한 계속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꽃눈이 형성이 안 되면 그 꽃눈이 형성이 안 돼서 올해 2021년도에 어떻게 돼요? 참다리 결실률이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리는 그때부터 보장을 해줘. 그때 태풍이 엄청 시해가 심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 8월 달 우리가 태풍 재해를 갖다가 인정을 해놔. 근데 올해 만약에 그걸로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 이때 꽃눈 때 피해를 봐버렸구나. 꽃눈 형성기 때 피해를 봐버렸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실에 자 보험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나무는 또 그렇진 않아요. 얘들은 그냥 1년 단위로 갑니다. 했는데 우리가 나무 손해보장은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11월 30일.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근데 방금 감귤 같은 경우에 또 언제예요? 발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잖아요. 참다리는 나무는 봐보시니까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1년이에요. 1년 6월 30일까지. 우리 나무의 보장 기간. 자,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또 역시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나무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갖다 7월 1일이라고 하고 계약 체결 24시부터 해서 이듬해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근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주계약에서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하고
화재는 특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별도로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즉 주계약의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화재는 별도로 특약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 기간은 어차피 같습니다. 즉 계약 체결이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가다 6월 30일까지더라. 일단 이렇게 구분하셔요. 해서 참다리는 일단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이 참다리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참다리 위에 씌어진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해서, 그러면 이제 나무를 여러분들이 보험 기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잖아요. 나무의 보험 기간은 우리가 첫 번째 특이한 애들, 즉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의,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들의 나무의 보장 기간은 판매 개시 연도 몇 월부터?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다음 연도. 자, 다음 연도. 이듬해 1월 31일까지 1년 보장하죠? 그리고 자, 특이한 애들. 지금 참다래 나무. 자, 얘들은 지금 나무 다 손해보장이에요. 즉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역시 참다래는 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이듬해 6월 30일까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감귤 나무 손해보장의 보장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발화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이듬해 2월 말까지. 그 나머지 이제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 나무 손해보장. 걔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 개시 연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1월 30일. 이렇게 나무의 보장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무.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서 나무에 보험 가입하지 않는 품목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지. 즉, 밤, 대추, 나무 보험 보장이 없는 애들. 오디, 복분자, 오미자, 나무 보장 있잖아요. 호두 있잖아. 밤, 대추, 보장. 살구 나무 보장 가입 안 하나? 아, 빠졌던가요? 내가 못 봤네. 그러니까. 응. 자, 이렇게. 이게 일단 나무 보장 기간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 다 똑같아. 정리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여기에서 꽂는 분할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뭐 특이사항 없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104페이지에 두 번째 가봅니다. 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 우리는 여기에요. 봐보세요. 이듬해. 즉 6월달에 보험 가입한. 그럼 여기 봐보시면 어차피 똑같이 자 2020년 11월달에도 참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과수원에? 지금 2020년 11월달에도 참달이 있다고.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 참달에는 언제 그럼 가입해 놓은 거예요? 2019년도에 가입한 참달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때 가입할 참다래는 다음에 열릴 참다래예요. 그래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참다래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그리고 자, 참다래 품목이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기 단서 조항 하나 봅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품종이 있어요. 즉 제스프리 골드하고 활라 골드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 가입하는데 반드시 뭐에만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비가림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즉 제스프리 골드와 한라 골드는 제주 지역 비가림 시설 과수원만 가입이 가능하더라.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림 시설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림 시설 가입하고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뭐만? 우리 참다리 과실하고 나무만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제스프리 골드, 한라 골드는 반드시 비가림 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만? 제주 지역에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서 과실, 개수, 재병, 때마, 기기에다가 나머지 즉 봐보시면 5번에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들었고요. 5번에 그 다음 105페이지 가보시면 10번에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남은 손해보장 얘는 특이하게 또 4개밖에 없잖아요. 좀 2개가 안 들어왔다는 거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그 다음 화재보장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보장 개시 봤고요. 자, 그 다음 106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 가입 금액에 있어서 자, 얘는 갖다가 과실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 즉 106페이지예요. 얘는 엄연히 과실손해보장이 아니에요. 얘는 수학감소보장이 정확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를 뭐 시험에 그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수확량 조사를 못하는 품목을 갖다가 우리는 다 과실손해 보험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수확량 조사를 못하는 애들. 나머지는 다 수확량 조사하는 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다 뭐라 해요? 수확감소. 수확감소 보험금,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는 품목들이 어디? 복분자, 그 다음에 무화과, 감귤. 얘들은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못하니까 얘들은 다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과실손해보장이라고 하고 이름도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우리는 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또 수확감소 보험금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다래는 봐보시면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과실손해보장 보험 가입금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래서 왜 참다래는 갖다가 수확감소 보장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썼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갑다. 이런 것도 동계 그런갑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갑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데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아니에요. 즉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은 결과주수. 근데 자 이번에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 금액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비가림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자 3가지 품목입니다. 즉 포도, 대추, 참다래 자 3가지 품목인데 포도, 대추, 그 다음에 참다래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비가림 시설에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공식은 포도, 대추는 자 몇 제곱미터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니? 그래 갖다가 우리는 설치 면적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제곱미터당 얼마야? 그래 갖다가 제곱미터당 시설비.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가 뭐예요?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잖아요. 즉 제조달 가액이잖아요. 즉 제조달 가액의 최저가 80%, 최대가 130%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다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대추도 똑같아. 대추도. 그런데 참다리는 이 공식을 쓰지 않고요. 참다리는 계약자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래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자가 알려준 금액으로 해라. 즉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금액 설정. 자 예전에는 이 제곱미터 시설비가 포도는 18,000원, 그다음 대추는 1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이 다 삭제됐어요. 금액을. 그래서 반드시 포도하고 대추는 이제는 제곱미터 설치비를 무조건 조건을 줄 거예요. 시험에. 주면 준 대로 여러분이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우리가 온해시설과 버섯은 최소가 90%. 근데 우리 비가림 시설은 최소가 80%. 참다리의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설정.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시 봐보시면 당연히 과실손해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일 곱하기 할인 할증일 곱하기 방제 시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시설은요 손해일 할인 할증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일 끝이야. 시설은. 그래서 봐보시면 나번에 비가림 시설 보장에 적용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영업요일 끝. 그 다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일 곱하기 할인 할증률. 즉 방제시설 할인이 나무에는 모두 다 없습니다. 자 시설은 무조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일 끝. 그 다음 나무는 할인 할증까지 방제시설 없다는 거. 주계약에는 방제시설이 있는 품목 없는 품목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107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 수학감소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자기부담비율이다. PL은 평수, 미평. 그 다음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자, 시설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하단에 가보시면, 자, 비가림 시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과 비교해서 뭐 해라?
작은 거 써라. 얘는 우리 농업용 시설물, 버섯 시설물, 비가림시설 보험금 다 똑같아요. 1000제곱미터를 설치를 했는데 내가 500제곱미터 손해봤다. 그럼 500제곱미터에다가 설치 비용 곱하면 그것이 내 집의 손해액이야.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은 하고 좀 더 나올 거고요. 자, 다번에 가보시면 화재로 인한 보험금 때는 자기 부담금이 없더라 해서 우리 엊그제도 Q&A 올라왔는데 어쨌든 시설에 있잖아요. 시설에는 자기 부담금이 다 없단 말이에요. 뭘로 인했을 때? 화재로 인했을 때는.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 절대 적용하지 않아. 다만 어디에서만? 인삼에서만. 인삼의 해가림 시설에서만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적용 안 해요. 축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인삼의 해가림 시설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때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다고. 적용한다는 소리야 결론은. 우리 해가림 시설만 자기 부담금 적용을 해. 화재로 인했을 때. 그것만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무 똑같고 자기 부담금 있고 자 오른쪽 10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비가림시설 자기 부담금은 우리 비가림시설 대추 포도 그 다음에 오래시설 버섯 다 똑같습니다. 즉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30 최대 100만원.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손해액 10%로 하되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똑같다. 그리고 나무는 5%. 자,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 볼게요.